안녕하세요. 아웃포레스트 우리들의 숲 우습입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자님 질문입니다. 오픈 초반에 정말 이 부분이 힘든데요. 이 부분 때문에 초반 1년 동안 내가 꽃집을 괜히 했나 라는 후회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질문은 가게에 하루 종일 손님도 없이 혼자 앉아 있으면 많은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괜히 다른 꽃집이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우습 영상을 많이 봤지만 홍보를 시작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나 업체에서 홍보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꽃집에 손님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첫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오픈하고 저도 가게에 손님이 로드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 구경 오시는 분들도 안 계셨고 예약은 당연히 안 들어왔고 한 3개월 정도는 혼자 계속 있는 그 시간이 처음에 오픈해서 흥분하고 설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잠시 있긴 하지만 한 3개월쯤 되면 현실이 딱 맞닥뜨려지면서 매출 걱정도 되고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오픈 마감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꽃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었거든요. 뭐 책도 읽어보고 휴대폰도 하고 다른 꽃집도 보고 공부도 하고 낮잠도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해도 그 10분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나중에는 퇴근 시간만, 회사도 아닌데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아직 멀었다. 근데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려니 또 그거는 또 잘 안 되고 매장에 있는 시간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신랑한테 막 하소연을 하면 신랑이 현실적으로 많이 저를 뭐라 했어요. 이럴 줄 모르고 꽃집을 했냐. 처음에 오픈하면 뭐 손님들이 막 우르르 막 알아서 올 줄 알았냐. 당연히 힘든 거 알고 시작을 했고 그런데 너는 뭐 이 정도도 못 견디냐.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뭐가 힘드냐. 장사를 그리 쉽게 하고 쉽게 생각했냐. 막 이런 현실적인 충고를 해주니까 고맙기보다는 더 서럽더라고요. 이게 내 편도 아니고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길 바랬는데 남보다 더 뭐라 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꽃집이 처음 오픈한다고 해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막 손님이 어느 정도 오고 이런 거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 위치를 잡았을 때 그래도 나는 이걸 겪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리고 나면은 그 현실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시점도 그때 이제 꽃집 현실이 이렇다, 힘들다, 매출이 이렇다, 처음에 오픈하면은 이런 게 힘들거다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해서 막 매출이 오르진 않죠. 그냥 제가 화면을 보고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소통이 되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면 위로도 되고 좀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저런 식으로 해봐라 좀 궁금했던 부분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그게 조금 이제 정신적인 위안이 많이 됐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도 매출은 늘지 않았죠.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또 그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인스타 피드를 많이 보면 근처 꽃집들은 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동네에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피드가 막 맨날 이렇게 올라오고 장사가 잘 되고 바쁘다 그러고 꽃이 소진됐다 그러고 빨리 퇴근한다 그러고 새 꽃이 막 이만큼 들어오고 이런 거를 보면은 왜 이렇게 비교가 되지? 하면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안 봐야 되는데 또 계속 찾아서 보게 돼요. 여기 또 얼만큼 팔았나 이러면서 그리고 또 막 비교하게 되고 이제 내 잘못만 하게 되죠. 내가 뭐가 부족한가, 우리 매장이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런 탓을 하다 보면은 또 더 힘들어지죠. 뭔가 계속 잘못된 거는 알겠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이게
계속 1년, 2년, 3년 이어지면은 꽃집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막막함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점을 칠 때쯤에 이제 홍보를 해야겠다, 마케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때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보고 있어도 예약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튼 검색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에 우리 꽃집이 거의 상단이나 세 페이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안 된다 그러죠. 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예약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인스타나 이런 걸로는 예약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그냥 뭐 포트폴리오 같은 개념인 걸 그때는 몰랐지만, 다른 꽃집이나 막 이런 걸 보면 인스타그램으로도 막 예약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착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예약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막 주 그걸로 들어오진 않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인스타 DM이나 뭐 보고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네이버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노출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네이버 홍보나 막 이런 홍보 전화가 왔을 때는 귀 안 들어와요. 돈 써야 될 걸 뻔히 알고 사기치는 것 같기 때문에 안 해. 이거 절대 안 해. 저는 안 해요. 무조건 안 해요. 막 했는데 나중에 막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뭔가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숱한 홍보 전화를 다 무시를 했었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아다리가 걸렸어요. 그 과장님한테 아다리가 걸려서 너무 막 절실하고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랑 너무 비슷하면서 측은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말 이 한 건의 계약을 따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구나, 나한테. 근데 또 내가 매장에서 너무 혼자 있으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즐거움도 좀 있으면서 뭔가 공감대가 생기면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마음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격이 그렇게 막 싼 건 아니죠. 홍보 가격이 비싸죠. 비싼데도 그때 한 4년 전인가 그때였으니까 6개월에 6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에 66만 원인데 뭐 1년 계약을 해도 되고 6개월 계약을 해야 되고, 그 이전 영상에 블로그 체험단 그거 이용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제 후기가 있어요. 여튼 그거를 하면서 네이버에 이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약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때부터. 그래서 로드 손님이 아예 없는 거는 알았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홍보를 해가지고 예약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매장에 하루 종일 붙어있을 이유는 없겠다. 왜냐면 우리 매장은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은 없고, 하지만 사전 예약으로 예약은 들어오니까 예약 있을 때만 내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장에 하루 종일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약 있을 때만 들어오고, 뭐 매장에 있고 싶을 때만, 뭐 할 일 있을 때만 잠깐씩 있고, 뭐 커피를 마시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하고 있다든지 집에서 좀 쉬다 나온다든지 밥을 먹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막 그냥 문 열어놓고 붙여놓고 그냥 막 싸돌아 다녔어요. 그리고 싸돌아 다니다가 매장에서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여전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는 덜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1년 시즌을 한번 딱 겪었을 때 어버이날 때쯤 되니까 그래도 홍보해놓고 이제 이랬던 부분이 노출이 되니까 어버이날에 예약을 좀 많이, 이제 그때는 다 잘 되니까 많이 받게 되면서 2년째부터는 좀 괜찮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는 그냥 아예 사전 예약제로 해야겠다 해서 사전 예약으로 부산에서 3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매출이 많이 높진 않았지만 제가 일하는 노동의 그런 비율에 비하면은 이 정도 일한 거 치고 이 정도 버는 거는 되게 괜찮게 느껴지는, 이게 노동이랑 돈이랑 이게 비율이 좀 맞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매장에 붙어 있으면서 매출이 그 정도면은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붙어 있으면 이만큼을 벌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아깝고 힘든데, 내가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 뭐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 근데 내 매출은 이 정도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되게 많이 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합리화를 막 시키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질질 끌면서 연차가 되기 시작하니까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고정 고객도 생기고 이제 다른 의뢰나 수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매출이 좀 뒤에부터는 뒷심이 붙어서 좀 빠르게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 1년부터 3년까지는 굉장히 느리지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래도 안 관두고 꾸준히 있으면 3년째부터는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나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들 힘들고 다들 안 되는 부분인데 막 처음부터 우리 신랑 말처럼 막 엄청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하진 않잖아요. 요즘에 다들 꽃집 하면은 너무 힘들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걸 뻔히 다 듣고 눈으로 보고도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시작을 했을 때 그 각오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셨겠어요.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 딴 데는 망해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처음에 다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열정이랑 자신감을 길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그게 1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더 손해나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즐기시면서 이어가야지 한 좀 길게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못해도 월세 정도는 내고 너무 마이너스는 안 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했는데 별로 효과 없다더라. 뭐 이거 이래 했는데 뭐 별로라더라. 이런 경험도 있지만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이랬던 경험도 분명히 후기도 반반이에요. 그렇게 홍보가 돼서 노출이 돼서 이제 뭐 예약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우면 두 번 다시 예약을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 너무 만족이 되면 또 주변에 소개가 되고 또 재주문이 들어오고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는 일시적인 거긴 해요. 노출을 잠깐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노출이라도 안 하면 아예 이제 그런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런 작은 기회가 왔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상품도 그렇고 고객 응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늘 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손님이 없고 하루 종일 매장에 혼자 있어서 힘들고 하는 거는 우리 꽃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느끼는 부분이고 뭐든 1년 성수기가 이제 졸업 시즌부터 어버이날까지잖아요. 이제 곧 다가올 이 시즌이죠. 이 시즌을 굉장히 미리 준비하고 미리 홍보하고 잘 해서 이때 한번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내후년을 겪어나가면서 더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저도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위치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이 가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가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줄 수가 없는 게 그 가게의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들이 우리 꽃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랑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저도 하동에서의 이 졸업 시즌과 어버이날 시즌은 안 겪어봤기 때문에 불안해요. 또 불안해요. 저도 연차가 그렇게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그냥 부산에서는 사전 예약으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 예약이 들어오면 이 정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혔었는데 여기에는 사전 예약이 거의 없고 그냥 당일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얼마나 오실지 이런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년을 겪어봐야 되고 많이 준비했는데 안 와서 그거를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거는 겪어야 되는 건데 여튼 준비를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낫지 준비를 안 해서 못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튼 초반에는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런 도전이나 경험이나 실패나 뭐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겪어가면서 쌓이는 노하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미리 알 수 없어서 힘든 부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1년 정도 겪어보고 2년 정도 겪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경험이나 그런 실력이 쌓였을 때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발생되고 몰라서 힘든 거지 알게 되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1년 동안 그 사계절의 시즌을 다양하게 겪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해에 작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